안녕하세요, 리틀학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타민C의 효능과 메가도스 비타민C의 논란, 제가 생각하는 하루에 비타민C 먹었으면 하는 용법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C의 논란 중에 주사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 주사제와 비타민C 메가도스, 이제 먹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비타민C 메가도스와 비타민C 주사요법을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비타민C 주사요법은 아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처음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렇게 가야 하고 맞는 시간도 좀 길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알약 드시기도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타민C 주사의 항암 원리를 전혀 모르시거나 그냥 먹는 거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암을 위한 비타민C의 주사 원리와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C의 메가도스 원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암세포에 있어서 비타민C의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착하게 만들어주고 산화 형태로 바뀌면서 변화합니다. 그 비타민C가 희생하고 남은 산화 형태가 바로 DHA 형태입니다. 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오메가3의 DHA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HA는 오메가3의 DHA는 아니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의 약자인 겁니다. 비타민C는 농도 의존적으로 혈액에서 조직을 거쳐 다시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산화된 비타민C 형태인 DHA는 빠르게 세포 내로 들어가서 착한 형태로 바뀌는 비타민C 형태가 됩니다. 일종의 재처리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재처리 과정이 빠르게 안 되면 몸의 세포는 이런 데는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과 NADPH라는 쓰입니다. 고농도의 비타민C 주사를 맞게 되면 정상세포 내에서 글루타치온은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과정을 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많은 양의 산화된 비타민C가 암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글루타치온과 NADPH가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세포 내 ROS, 즉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암세포 파괴를 유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암세포 내에도 이 산화된 비타민C에 의해 나쁜 활성산소, 즉 ROS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암세포의 DNA가 이제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암세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DNA 손상을 복구할 때 필요한 PARP라는 것들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이제 증가되면 NAD라는 효소가 이제 막 고갈되기 시작해요. 많이 쓰이니까. 얘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만들 때 쓰이는 중간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고갈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게 돼요. 결국은 해당 과정이 안 되게 되니까 암세포는 소멸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비타민C와 산화된 비타민C 형태,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가는 통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비타민C 형태는 SVCT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산화된 형태의 비타민C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이 통로인 GLUT라는 곳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즉 산화된 형태의 비타민C 흡수 통로와 탄수화물 흡수 통로가 같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암세포는 원래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이 호기성 호흡을 하지 않고 젖산바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려서 에너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적게 만드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탄수화물을 막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이 산화형 비타민C의 DHA 흡수 통로가 탄수화물 통로와 같기 때문에 산화형 비타민C의 DHA를 많이 만들어주면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바로 저탄 고C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암세포에 대한 비타민C 효과는 산화 형태인 DHA 형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비타민C가 이 세포로 들어오기 직전 중간에서 생성되는 비타민C 라디컬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나중에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고 다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는 강력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무섭게 주변의 세포에 손상을 주고 DNA 손상 및 세포 파괴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암세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회로들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도표를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가지고 아래 과정,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보다는 옆으로 가는 이제 PPP 회로라고 하는데요.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로 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NADPH가 생성되고 나중에 글루타치온의 활성에 필요하니까요. 얘네들을 막 만들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서 암세포는 또 굶어 죽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결국 암에 대한 비타민C 주사 효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 작용과는 반대의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건강한 세포는 괜찮아?
비타민C를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효능편에서 막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세포를 죽게 하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지? 먹지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큰 차이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세포는 암세포와 달리 글루타치온 또 카탈라제라는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액 내에서도 아주 순식간에 산화 형태를 복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이 효소 체계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타민C의 주사 요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항암 효과가 과연 경구용 비타민C 메가도스와 주사로 맞는 이 주사제가 동일할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비타민C 혈액 내 농도가 최소 1mm몰에서 10mm몰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로 나온 비타민C를 아무리 메가도스를 해도 하루 18g? 이 정도를 먹어도 혈중 농도가 최대 0.2mm몰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반면 비타민C를 이 주사로 맞게 되면 경구용과 비교했을 때 초반에는 한 25배, 주사의 양에 따라서는 약 100배까지가 차이가 난다고 하죠. 암의 효과를 보는 혈액 농도까지는 경구로 먹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비타민C 주사제도 방광기가 2시간뿐이 안 돼서 매우 짧아가지고 초반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함, 또 맞을 때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불편함 갖고 있는데요. 단점 또는 중간에 비어지는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 메가도스의 반감기도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뿐이 아닌 짧은 편이라서 비타민C를 먹을 때는 한 번에 양을 많이 먹는 것보다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혈중 농도를 좀 더 잘 올릴 수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를 사용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 좀 정리를 하자면 경구용 비타민C 메가도스는 항산화, 또 암을 예방하려는 목적, 그리고 면역과 피로 등의 도움을 줌으로써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로 복용을 하는 거다. 두 번째로 암 환자에 있어서 비타민C 주사요법은 오히려 산화적 손상을 유발해서 암을 죽이는 목적이다.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비타민C 주사제로 올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효능, 또 메가더스의 논란, 주사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품의 성분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